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네이버와 인텔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에 맞서 자체 AI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인텔 AI 반도체에 최적화한 AI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발 도구를 연내 상용화하는 데 네이버가 힘을 보태는 동시에 조만간 출시될 인텔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가우디3 기반의 협력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또 양사와 한국과학기술원은 다음 달 AI 공동연구센터를 출범하고 관련 연구 개발도 시작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로존의 정책금리를 결정할 ECB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인데요. 유로화가 전 세계 사용 통화량 기준 2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 결과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건설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SMR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에 한국수력원자련과 SMR건설을 위한 부지 적합성 평가와 타당성 조사 등 실시를 뼈대로 하는 MOU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주도 SMR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2030년 SM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다만 SMR의 최종 입지는 정부가 SMR이 반영된 전기본을 최종 확정한 뒤에 공식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SMR은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줄인 차세대 원전인데요. 기존에 지어진 대형 원전은 건설 비용이 비싸고 입지 선정이 제한적이었지만 SMR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서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죠. 그만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은 지금 좀 빠른 테마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 개발 관련한 종목들도 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재산 분할 이슈가 있었던 SK그룹주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좀 빠른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시장이 이게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이게 가늠이 도통 안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증시가 도깨비 장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가 힘든데 오늘 제가 차트 설명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3가지 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설명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좀 안도감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가늠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그 3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오늘의 시황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의 이제 강세장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그래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가 오늘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 후반 가면 갈수록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까 이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제가 3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만 봐도 일단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게 뭐냐면은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인 건 알겠는데 이게 보면은 이 구간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글로벌 증시는 이제 불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반적으로 요 구간에서 이제 밀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 중에서 한국 증시가 연초 대비해서 이제 며칠 전 기준으로 마이너스 7%인데 반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대만 뭐 등등 그리고 또는 심지어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증시가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7%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떤 메이저 국가들 중에서 꼭 메이저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 증시만 지금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등은 이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고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어찌됐든 가나 계속해서 저점은 높여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 여기가 이제 포인트고요.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잘 보면은 이 차트는 과연 어디가 급소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명제가 어느 정도 풀려요.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가 박스를 친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구간이고 급소죠. 지금 모든 주가는 다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하면은 좀 더 가고 그러다가 내려오면은 좀 밀렸다가 해서 뭐든지 이 매물대는 이 박스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주 살짝 이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지금 시점에서 좀 나쁘게 볼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 이 중심단이 지금 이제 돌파가 되는 그런 초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올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심 매물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을 좀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이 주가의 형태도 오르고 내리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주가 단을 딱 잡아버려요. 요게 지금 단기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서 지금 여기를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단 꼭 잊지 마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똑같은 논리로 해서 이런 매물대가 중심에 있는데 그 매물대가 이제 이 과거의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 자리 요 가격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가격대만 오면은 주가는 무조건 요 구간 빼놓고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 구간에서 역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이 돌파됐다. 그러면은 이제 상단 치고 올라갈 텐데 이 상단마저 돌파되면 이거는 고점을 넘기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우리가 이제 추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강세장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희망 갖고 자, 오늘 코스피가 1%가 올라갔어요. 1%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강세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강세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세장 속에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 비율이 보면은 지금 5대 5죠. 요거는 넌센스예요. 사실 이 비율이 7대 3 또는 1%였을 경우도 한 6대 4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5대 5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오늘 물론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갔지만 아직도 못 간 산업적인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 굉장히 테마,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 반도체 중심으로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번 기회에 이 폭을 좀 시야를 넓히시면은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군이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콜옵션도 오늘 등락률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게 6월 만기물인데 지금 이 콜옵션도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이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분을 고스란히 지금 오늘 잘 반영을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1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900억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적지 않은 그런 물량이 들어왔고 분기 이제 2분기가 이제 막 끝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 아직 우리나라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수세는 좀 약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6월 달에 강세장으로 변환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급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긍정이 시장을 이긴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격언인데 그 격언은 틀리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워렌 버핏이고, 예.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시장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산업적인 상승,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 또는 바이오까지 좀 일부 껴 있었고, 그러니까 산업적인 종목들도 이제 상승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동해안 어떤 시추 관련된 종목들, 석유 시추 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산업적인 상승과 테마적인 상승 이게 공존을 하면서 5대 5의 상승 비율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겠고.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캔들을 보면은 누르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은 이 자리는 바닥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정의 각도를 타면서 가요. 그리고 나서 각도를 한 번 더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이 2차 전지 쪽은 당분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 액면 분할 나왔던 요것이 있어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는 2차 전지 쪽은 추세 판단을 하실 때 이 액면 분할 이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주가의 어떤 시초가 이 부분을 과연 넘길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우리가 추세 판단의 어떤 기준선으로 좀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쪽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2차 전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 엔비디아 쪽에 컬 테스트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말했죠. 삼성전자 이 컬 테스트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종합반도체 제조회사가 이제 우리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면서 오늘 반도체 쪽으로 투자 심리 강하게 나왔고 대표적으로 네오셈 강하게 나왔습니다. 22%를 꽉 채우면서 역시 향후 전망을 좀 밝게 했고요. 이거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 상승은 4,000원에서 나왔어요. 요 지금 이 상승 파동은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던 상승 파동의 시작점은 4,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한번 끝나는 요 지점이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구간은 4,000원씩 움직인다. 4,000원.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12,000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받았고 16,000원이라고 하는 데서 도대체 왜 막혔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 이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지금 각 구간별로 4,000원씩 움직이는데 지금 이번 구간에 이 50%를 돌파하면서 나온 이 상승입니다. 이 상승은 이 부분에서 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이 반도체 쪽, HBM 특히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추세 지속입니다. 상승 추세 지속.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번 구간에서의 50% 돌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제가 또 다음 주라든가 이번 주 금요일 해서 또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놓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주가 정률 상승 비율에 대한 어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은 향후에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반도체 쪽으로.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 가끔 하는데 예,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6월 3일 날 공개 방송에서 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이 바이오 중에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어때요? 흐름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HBL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제 이 치료제가 앞으로 바이오 시장에서 단기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ADC라든가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항암제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ADC를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관련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지금 이 리가켄바이오라든가 특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세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 잘 들어보셨으면은 이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또는 ABL바이오 이 세 종목 중에서 택1 하셔가지고 충분히 좋은 성과 단기적으로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하는 공개 방송 자주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이 설명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날 요 시초가를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또는 리가캠바이오 또는 ABL바이오. 그래서 모두 최소 4%에서 뭐 9%,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2%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공개 방송 꼭 나중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이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집 만들었습니다. 적산병 뭐 등등 해가지고 캔들 패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차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캔들이에요. 그래서 캔들의 어떤 패턴, 원리, 기초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드립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우리 시장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공부를 조금 한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공부 관련한 자료집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특징 테마를 좀 살펴볼 건데 저는 이 테마만큼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의 분석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좀 담아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좀 끌고 가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 타이밍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제가 오늘의 강세 테마로 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붙여봤어요. 뭐 어떤 분들 뭐 또 재밌게 붙이신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설적으로 알기 쉽게 그냥 동해 시추 관련주. 요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일단 산업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뭐 지금 얻을 수 있는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테마성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테마가 과연 강한 거냐 아니면 중간이냐 아니면 하냐 이거를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데 강이라고 할 때 강에 포함될 경우는 엔비디아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뭐 글로벌적으로 뭐가 엮여 있을 때 특히 이 웹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당장 또 강하게 갈 가능성이 커요. 웹툰. 그럼 왜 강하죠? 그 테마가 바로 나스닥이라고 하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이라고 하는 글로벌과 엮였기 때문에 우리가 강 테마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동해 쪽은 국내 쪽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끼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통치권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이 정부가 아예 나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강테마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석유 관련된 종목들, 1차적으로 급등 나온 종목들은 밀렸고,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서 오늘 중소형 철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산업용 밸브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게 바로 그 이유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순환매라고 해요, 순환매. 지금 뭐냐면은 이런 강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강력한 재료는 이 재료는 항상 뭐를 수반을 하냐면은 순환매를 수반을 해요. 그리고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폭의 주가 변동을 보여준 이유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테마가 쉽게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굉장히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되겠고 또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 테마 내에서 또 관련주로는 뭐를 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해서 머릿속에 전략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언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테마가 급등을 한 겁니다. 뭐 천연가스, 석유 등등 해가지고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석유공사가 이거를 이제 시켜야 되겠죠. 시장이 이게 거짓말이냐 마냐 이게 진짜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시장을 빨리 안심을 시켜야 돼요. 또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석유공사에서 노르웨이 시추업체와 계약을 해서 12월부터 탐사한다는 이 구체성이 나왔습니다. 구체성. 이거는 구체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시추션 비용이 578억 뭐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밑에 다시 한번 이 액션이 또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 회견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거 움직이겠죠. 또는 그동안 많이 눌렸던 1등 먼저 갔었던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잘 깨신 상태에서 타이밍을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고 6월 달 내내 계속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 석유
시추 관련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제가 이 부분 장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넥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 매출 대부분이 왜 지금 이 동해 시추하고 연관이 되냐? 매출 대부분이 유정관이라든가 또는 송유관 이쪽에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추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이제 강하게 엮이면서 특히 이 넥스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좋고 그래서 기타 중소형 철강 어떤 이 송유관 이런 업체들보다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종목들은 더 간다고 봐야죠. 지금 시점에서 쭉쭉 올라온다. 다만 밀렸다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쭉 가느냐 그 싸움일 뿐이지 이거는 바닥을 지금 이런 이 바닥을 벗어나는 그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좀 덤벼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 동해 석유 매장 이슈로 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까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강테마죠. 그러면은 순환매를 해야 돼요. 순환매를 할 때 항상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키워드가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잡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밸브 쪽이라든가 이음새, 뭐 조선기자재 그리고 또는 지금 송유관 이쪽이 움직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제 초입이에요. 자, 넥스틸 설명 잠깐 드릴게요. 간단하게. 과거 공모가가 11,500원이에요. 이 공모가는 중요하죠. 이 공모가라는 거는. 공모가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어떤 이 가격대예요. 그죠? 이 가격대는 향후에 저항대 또는 지지 가격으로 이제 작용을 많이 하죠. 과거에 LG에너지솔루션이 30만 원 공모가인데요. 공모가 근처에서 급등을 했고요. 이런 사례를 제가 이따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우선 내용 보시면은 대미 유정관 요 수출이 1위예요. 국내 1위,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증시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탄력을 받고 있고 23년 기준이고요. 아까 제가 업종 내에서 최대 수익성 보유했다고 그랬는데 23년도 기준인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17%, 2024년도 기준으로는 조금 내려간 부분은 아쉽지만 아직도 굉장히 양호하다. 매출액은 늘고 있어요. 모든 이제 재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넥스틸이라는 회사를 지금 시점에서 비교적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생산 능력이 지금 122만 톤에서 145만 톤으로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향후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넥스틸이에요. 자, 지금 이 실적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조금 내려간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양적인 어떤 그 성장세는 계속 이어가 주면서 그래도 앞으로 꾸준하게 최소 마진, 시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마진은 확보한 상태에서 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종목이고요. 향후에 중국 쪽의 어떤 경기 수요 회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이슈가 나면은 이 철강 업종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붙은 재료가 지금 이 동해 쪽 이 시추 관련된 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도 이 중국의 어떤 이슈나 뭐 그런 부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넥스틸은 여러분들이 계속 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좀 관심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중소형 철강 업종들 이제 배당을 꽤 많이 하는데 지금 올해 제가 3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이 동국홀딩스를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또 큰 수익이 났었는데 이 종목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저PBR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저PBR. 이때 이 저PBR인데 지금 배당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래서 고배당 종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넥스틸 같은 경우는 이 배당률이 지금 9.8%예요. 업계 최상급이에요. 예.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연말까지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 지금 시점은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
3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저평가 상태로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넥스트에 대해서 내용을 다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뭐 한 번 보셔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내용들 잘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반도체 이외에서 2배, 3배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2배, 3배짜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봐야 되고 보고서를 봐야 되고 산업의 트렌드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상승 전망인데 이 공모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돌파 시에는 이 공모가를 상방으로 칠 시에는 추세가 이제 변질이 된다. 상승 추세가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격이 지금 우리가 선을 딱 그어 보면은 맞게 긋는 건가요? 지금 여기죠. 지금 이 자리. 눈으로 봐도 딱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작용을 했죠. 반대적으로 올라왔을 때 향후의 주가가 이 자리를 친다면은 이거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최소한 지금 요렇게 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세를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힘은 지금 시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좌측에 힘이 들어왔던 요 지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은 공모가를 넘겼을 때 그리고 공모가에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차트에서 찾아내고 공략을 하고 또 심리 투자할 때 이 트레이딩 심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트레이딩 심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APR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우리 앵커님도 APR 많이 아시죠? 네. 예. 예. 여자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이 피부 미용기기 또 이제 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모가가 얼마였냐면은 25만 원이에요. 여기가 공모가예요. 그러면 지금 이 25만 원이라는 이 선이 지금 여기예요. 이 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상장하고 나서 어떤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주가가. 하지만 결국에는 막아내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공모가를 막아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살짝 불안했었는데 이 하방으로 돌파되고 나서 얼마 안 밀려요. 굉장히 중요한 곳은 밀리고 나서 이 하방으로 돌파되고 나서 최소 20%가 밀려야지 이거 추세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한 몇 퍼센트 안 밀렸습니다. 안 밀리고 나서 다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지금 뭐 하루 한 2주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요 기간이 2주일, 10거래일, 10거래일.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왔어요. 비교적.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상승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25만 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쭉이죠. 그러면 25만 원에서 이 공모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적을 해서 공모가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했다면은 25만 원에서 지금 이 고점이 3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익이 지금 50%가 되네요. 거의 50%.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넥스틸 같은 경우도 11,5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모가 꼭 메모를 해놓으시고 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화성밸브인데 기준가제가 9,000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끝난 가격은 9,870원이에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 종목이 혹시나 밀릴 때 그 어떤 매수에 대한 기준을 9,000원으로 잡자. 요 관점으로 해서 이것도 제가 항상 이렇게 기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항상 종목 그 어떤 HTS나 그런 곳에 이제 메모하는 거 있죠. 거기다 이제 메모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 9,000원을 이제 적어 놓으시면은 요 가격대에 주가가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봉으로 돌렸을 때 어떤 지지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거를 파악하시고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계속 이 9,000원 중심으로 해서 좀 매집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고점 치면서 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 화성 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 워낙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금 뭐 9,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최근에 이 저점이 지금 5,000원대예요. 그러면은 5,000원에서 지금 9,000원이라고 하는 주가 변동이 거의 8, 90%가 나온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을 바꿔서 차트를 줄여서 한 몇십 년간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다 다시 밀린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과연 부담스럽겠는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안착을 하면은 이거는 과거에 주가를 강하게 찍어 눌렀던 이곳을
올라서면서 쭉 다시 가면서 이런 어떤 과거 저항 때 나왔던 이런 곳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9,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 분매하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차트를 보면은 부담스럽지만 전혀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부담스럽지 않다.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주가 등락이 큰 종목을 갖다가 끼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끼가 지금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거래량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또 강조를 드리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거 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래도 좀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성강밴드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 동해 시추 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향후에 이 조선업종이 지금 202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해서 실적이 최소 50% 이상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조선업종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아직도. 그랬을 때 이 조선업종이 강하게 간다고 그랬을 때 이 조선기자재 쪽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테마가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이게 밀고 나중에 고점 돌파, 이런 고점 돌파는 이런 조선업종 테마로 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주가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이곳에 있죠. 지금 이곳은 우리가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요 11,000원은. 요거는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는 한 뭐 최소 1년 이상은 이 가격은 11,000원은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오늘 6월 5일 수요일 관점으로 제가 방송에서는 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해서 이 성강밴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금 11,000원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과거에 지금 이 자리예요. 여기. 이런 자리. 지금 여기에서 힘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 있겠어요. 여기 지금 힘이. 이곳이 깨지면 안 돼요. 이렇게 진동은 칠망정 이거를 밀어버리면은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밀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지지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런 반등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1차 저항대 그리고 또는 2차 저항대 뭐 이런 다달이 저항대가 있는데 이런 저항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1차 저항대만 돌파를 하면은 이런 곳들은 그냥 돌파를 하면서 최소 요 트리플 쌍봉 만들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거에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이 쌍봉 이 부분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매출액 이런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반도체 쪽 그리고 조선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식품, 음식료 쪽 신고가 치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 이게 받쳐주니까 이거 믿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또는 개인들까지. 그래서 지금 성강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조선업종은 실적이 다 좋아요. 자, 일단 이 2024년도 매출은 전년도보다는 좀 빠지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후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영업이익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 매출보다 내년 성장을 10% 이상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반영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차례 반영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성강밴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11,000원 이 부분에서 바닥을 올라탄 부분이에요. 차트를 크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계속 눌러요. 누르는데 일정 라인 이 11,000원은 죽어도 안 깬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지켰다. 이 정도면은 지금 계속 눌러요. 계속 누르는데도 이 정도면 이거는 이제 이 바닥을 확실하게 지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 변동성을 암시하는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으로 이거 돌파되면은 이런 누르는 힘은 이겨내는 겁니다. 당장 지금 11,000원이 일단 중요하고요. 여기는 매수 관점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저항대 관점에서는 단기 저항대는 12,500원인데 요거 돌파되면은 이거는 시세가 쭉 나오는 거예요. 위에 지금 왼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강밴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11,000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좀 관심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동해 시추 관련한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 없었던 테마가 번쩍하고 생겨나기도 하고요. 있었던 테마주 사이에서도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일찍이 좀 시장 공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최근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최근 직구 종목들 수익률도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6월 달이에요. 그게 6월 달 초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그러면 조영호 전문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과연 어떻게 이제 흘러갔을까 그 리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가장 최근 방송에서 키다리 스튜디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 바로 급등 나와주면서 그 다음 날 바로 급등 나와주면서 이제 우리가 19%라고 하는 훌륭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었고 역시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웹툰 그 기대감 때문에 좋은 모습인데 금요일 날 다시 가요.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웹툰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보시면은 매수가를 5,050원에서 4,700원을 드렸어요. 분할로. 근데 이 가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장 초반에.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키다리 스튜디오 오전 9시 장 딱 시작하자마자 호가창 보니까 이 가격은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거를 업데이트를 드린 겁니다. 내용을. 그러면은 이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는 충분히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는 이때 이 메시지를 받는가 안 받는가 하지만 제가 키워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었어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써드린 5,350원에서 5,250 이 분할 이 가격은 지금 최하단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이날. 요 하단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은 5,25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영호 전문가의 메시지라든가 어떤 이런 설명들 잘 들으시면은 이렇게 당일 급등 또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 타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일 최저가 매수 가이드 이렇게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엔진 이 종목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3개년도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PSK 홀딩스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수익이 여러분들이 22% 최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랬고 직전 방송에서 이 상승 추세 살아있다고 최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어요. 역시 오늘 최고가 기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2%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이 성장을 계속하는 회사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이 리플로우 장비라든가 디스컴 이런 이제 이 HBM 관련된 이 장비가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현 시점 HBM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더 중요해진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굉장히 이제 포인트인데요. 5월 22일 날 굉장히 최근에 이 대성에너지를 여러분들께 9,1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때 SOFC라고 하는 하여튼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천연가스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그러면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아서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원리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 스프레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해안 쪽에 따라 붙으면서 쭉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 누적이 지금 주가 변동이 53%가 나온 거예요.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명 제가 이 당시 천연가스를 엄청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천연가스. 왜냐하면은 이 SOFC에서 천연가스가 거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 잘 들으시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잘 하셨다면 이거에 50%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반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25% 정도는 충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한 방 더 남았어요. 지금은 이 구간, 이런 구간들 쭉쭉 치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밀리는지 그 라인만 잘 잡고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더 한 방 노릴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대성에너지 AS 종목 드립니다. 자, 한국석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석유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이 대성에너지라든가 한국석유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 제가 매매 전략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매매 전략 꼭 놓치지 마시고 조용호 전문가가 향후에 어떤 타이밍에서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 잘 듣고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월 9일 날 AP성 또 이제 좋은 모습 바로 10%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타점 여기서 들어갔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타점에서 급등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공개 방송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6월 3일 날 교육 방송을 한 거예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바로 급등 나온 종목들이 바로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역시 추세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고급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육방송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테오젠 여기 또는 리가켄바이오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공략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료집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신청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자료집 토대로 해서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우리 시장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로 큰 수익을 좀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이제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시면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고요. 관련한 자료집도 받아가 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있어서 좀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전문가님의 주식 비결을 좀 엿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선은 먼저 오늘 화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오늘의 특징주로 제가 세진중공업 가져왔어요. 조선업종 워낙 이제 좋게 보고요. 일단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만 참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이 7,500원 깬 걸로 이 종목은 향후 추세가 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선업종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에 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까지는 1차 상승이라고 보고요. 2차 상승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배에서 어떤 생활하시는 그 선원분들 숙식을 해야 되겠죠. 그걸 데크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스탱크, LPG라든가 암모니아 또는 LNG 요 담는 여기서 이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1위 가점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장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가동률이 2025년도 또는 2024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면서 이 가동률이 더
가동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안정적이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2차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과거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붙으면서 시장에서 이 관심 그리고 증권가에서 호평을 많이 받는 종목이 요 세진중공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위한 이 매물대를 생성을 했고요. 이 매물대를 깔끔하게 오늘 돌파를 했다. 그래서 여기 진동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좀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이렇게 화제의 종목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홈런을 날렸었던 직구 종목들의 상승률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런 사인을 좀 배워왔는데 오늘의 직구 종목은 홈런을 날릴 종목일까요? 예. 오늘의 종목은 말 그대로 변화구 아니고 직구 종목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만큼 승부 빠르게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설명 잘 들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 차트가 탄력적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굉장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차트 보자마자 저는 이 스판덱스가 생각이 나요. 잘 늘어나는 그런 쫀쫀한 그 부분인데 지금 이 캔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르는 힘 그리고 올리는 힘이 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이 향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승이 나와요. 상승. 이 소리는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매물대라든가 손바뀜이 충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는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상승의 초입 구간이에요. 이제 급등이 한 차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판덱스 종목 많이 노려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는 차원에서 스판덱스 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스판덱스와 주가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넘실넘실이 되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설명을 잘 차트를 들어보시면은 항상 좋습니다. 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이 히스토리를 갖고 왔어요. 자, 아까 제가 방향전환 캔들 요거 말씀을 드렸죠. 그게 8,330원이었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지지 또는 저항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 지금 캔들이 이 가격대가.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뭐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방캔이 뭘까요? 제가 써놓고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이 곳이 다시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이후에 이제 갭상승이 일어나 버리죠. 요 구간에서 이제 갭상승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갭상승 잠깐만요. 자, 갭상승이 여기서 일어나죠. 갭상승이 여기서 갭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갭상승 갭이 무너지죠. 하지만 이 갭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바닥은 확실하게 잡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갭상승분을 지지하고 나서 소화하고 나서 매물대를 다시 돌파했고요. 그리고 오늘 9,000원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 곳에서 바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초단기적으로 10% 이상 급등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방송 나와서 최근 방송 키다리 스튜디오 19% 그리고 하나엔진 12% 좋은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직구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상승 추세를 복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 분석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